오늘 나눠드린 순서지와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제일 먼저 강연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실 분은 72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셔서 81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88년 제13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의 길을 시작하셨고 2015년까지 19대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93년 제10대 노동부 장관이셨고 96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2000년에 좀 생소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한국맞춤양복협회 올해의 베스트 드레서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2009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거쳐 2015년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제5회 국회를 빛난 바른 언어상 으뜸 언어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2016년부터 제4대 한국 유엔 봉사단 총재를 역임하고 계시고 현재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시며 한반도 통일연구원 이사장님이신 이인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문학을 사랑하시는 여러 회원님들 뵙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문학사랑 회장님 또 명예총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2시에 제가 와서 강연을 좀 하고 가는 걸로 알고 2시에 맞춰서 왔는데 이 행사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질 못해서 제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있는데 거기 어떤 후보를 제가 열심히 좀 돕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분주한 일정 때문에 먼저 이렇게 축하 인사도 드리고 또 제가 좀 한 40-50분 정도 강연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걸 좀 줄여가지고 간략하게 한 20분 이내로 이렇게 마치고 먼저 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정혜정 이사장님이 하도 특강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인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판사 생활 조금 하고 변호사 생활 좀 하다가 이제 한 30년 넘게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관해서 뭐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강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다만 이제 이 인문학을 사랑하는 학도로서 또 정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우리 특히 문학을 사랑하고 또 문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정치에 관해서 조금 이 상상하실 수 있는 내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문학을 아주 사랑합니다. 뭐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문학 또 이 문학적 상상력이 제일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 시절에 다 문학소년 아닌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는 이 책을 접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책을 읽지는 못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닥치는 대로 모든 도서관에 있는 문학 소설, 역사 소설 뭐 다 읽었고요. 그 뒤로도 아주 많이 읽는 편입니다. 뭐 이제 중국이 이제 뭐 공산 사회에서 이렇게 좀 문을 열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중국의 현대 소설도 제가 많이 읽었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춘문예의 단편 소설을 출품한 일도 있습니다.
또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독서 신문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뭐 저와 같은 연령대 있는 어른들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때 거기서 독후감을 모집해 가지고 상을 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응모하려고 그때 이제 리차드 E. 김이라고 우리 동포인데 미국에 있는 소설가입니다. 김은국이라고 한국 이름은 이 순교자라는 소설, 영어로 된 소설입니다. 더 마티레드라고. 그래 이제 그걸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5번을 읽으니까 좀 이해가 돼서 제가 독후감을 내 가지고 상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법학을 하고 또 판사, 변호사, 정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문학으로부터 좀 멀어지긴 했지만 또 이제 영화라는 영화는 뭐 거의 다 제가 다 보았습니다. 뭐 극장에 안 가더라도 텔레비전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이 문학, 뭐 소설이나 시나 영화나 미술이나 뭐 이런 거를 사랑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한 말이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서 그 구성원으로서 사는 동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존재죠.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크면서 마을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뭐 이런저런 수많은 그룹, 서클 이런 데 일원으로서 참여. 여기 문학사랑도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가 있는 곳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또 국가에만 정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내가 속한 모든 그룹, 집단 여기에는 다 정치가 있죠. 정치란 무엇이냐? 그 공동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질서를 만들고 고치고 또 그걸 잘 지키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서도 질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 또 자녀들 사이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고 또 다 영향력을 서로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 의존 관계지만 다 역할 분담도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깨지면 이제 아주 평화가 깨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이제 질서가 새로 잡히고 이런 질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는 국가 공동체의 이 질서를 만드는 것이 이 정치입니다. 그럼 국가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께서도 다 가족 공동체 일원이고 지역 공동체 일원이고 또 이런 문학사랑 같은 이런 어떤 그 사회 공동체 일원이고 또 뭐 많은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일원, 국민입니다. 국민. 이건 그런데 국가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강제 공동체입니다. 강제 공동체. 그리고 그 국가의 강제력, 권력, 이것은 다른 모든 우리 사회에 지배하는 수많은 권력이라는 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이것 중에서 제일 강력한 최고의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는 이런 국가 공동체를 경영하는 걸 정치라고 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뭐 고대부터 이제 국가가 쭉 있었죠. 중세 시대 한 2000년 계속된 중세 시대에도 국가가 있었고, 이제 중세 봉건 사회가 끝나고 이제 근대 시민 사회로 넘어오면서도 여러 종류의 국가가 있고, 지금도 전 세계 한 200 몇십 개 국가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뭐 크게 보면은 뭐 좀 구분이 되긴 하지만 다 다른 모양의 국가가 있고, 그 안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일원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정치가 싫다. 정치를 뭐 나는 의식하지 않고 나는 그냥 산다. 이것은 그냥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사람은 정치로부터 잠시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공기, 이 산소를 뭐 호흡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산소라는 존재를 사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좋은 정치일 때는 정치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공기가 나쁠 때에는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치가 나쁠 때에는 정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불편하고, 또 정치를 잊어버리고 싶고 정치를 떠나고 싶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산소, 공기를 떠나서 못 사는 것처럼 정치로부터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공기 속에서 공기를 잊어버리고 살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정치를 만들고 정치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소망이겠죠. 그 선진국일수록 이 정치를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이 늘 눈에 띄지 않습니까? 대통령, 신문을 봐도 그렇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 또 의식 속에 자꾸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어디 가서 뭐 돌부리에 치여서 넘어져도 이 대통령이 도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 대통령을 이제 욕을 하고, 또 하여튼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선진국에 가면은 뭐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대통령, 내각제 하는 나라는 총리가 이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모르고 지내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대통령이 트럼프인지 바이든인지 의식을 못하고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식하느냐? 제일 밑에 자기 지역의 단체장, 의원, 늘 만나는 사람들, 자기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런 분들부터 의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주지사,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게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일이 불편해도 그 가까이에 있는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이런 것보다는 바로 대통령을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잘한다 또 못한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치 과잉입니다. 우리 국민들 삶 속에서 정치가 싫건 좋건 또 자기가 뽑아서 정치를 맡긴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굉장히 정치 과잉 속에 살고 있죠.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빨리 우리나라도 정치가 정말 안정이 되고 성숙해져서 국민들이 정치를 모르고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문학적 상상력이
이 정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제가 전에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피렌체, 영어로는 플로렌스라는 피렌체, 거기를 몇 가지 도시를 방문하면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 메디치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메디치가 르네상스를 이렇게 지원해준 제일 큰 그 당시의 그 가문이었죠. 아주 상공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수많은 문화 예술인들을 이렇게 양성해가지고 르네상스를 일으킨 그 가문의 박물관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된 수많은 소설가, 화가, 음악가, 조각가 이런 사람들의 그 문예 활동을 통해서 중세 봉건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넓게 이렇게 펼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엄, 가치, 자유 이런 그 세계관을 아주 넓게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업 또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 정신의 그 부흥, 이거를 정신적인 힘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마침내 이제 봉건 체제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봉건 전제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근대 시민 사회, 민주 사회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학적인 상상력은 인간 정신의 힘을 확대시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 육체라는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 있는 인간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은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적인 상상력은 사람의 정신력의 근원입니다. 근원. 정치라는 것은 아주 종합적인 분야이죠. 수많은 국가 공동체, 수많은 또 다른 공동체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는 또 수많은 국민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자면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근원 아닙니까? 이 우주와 같은 존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몸은 한 4, 50kg에서 5, 60kg 이렇게 조그만한 존재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사회는 사실 굉장히 또 좀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르네상스도 고대 그리스의 이 문명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래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자유 이것을 봉건 압제 한 2000년 동안 눌려 있던 이것을 다시 부흥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문예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자유와 존엄 이것은 어떻게 크기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봉건 시대를 지나서 근대 사회는 출발점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존엄, 행복 이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국가라는 게 존재한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입헌주의 국가의 기본 철학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입헌주의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5천만 명, 북한 동포까지 하면 한 8천만 명,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를 최대한 소중하게 보장하고 그 존엄을 잘 이렇게 받들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국가의 목적에 봉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항상 출발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거기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문학적 상상력, 지금 이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 존엄, 이거는 늘 이렇게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활동도 그렇고 또 사상적인 활동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항상 제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제약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더 자유롭게, 더 존엄하게,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국가의 경영, 이걸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그런 이제 상상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근원은 인문학, 문학적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소설, 철학 이런 거를 많이 국가 정치에 나아갈 사람들은 늘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늘 가까이 하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책을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책을 붙잡았는데 그게 한 1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이었는데 그때 제가 72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68년에 들어가서 아마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첫 문장을 읽는 때부터 한 100여 페이지를 숨도 쉬지 않고 다 읽었고요. 어마어마한 그 감동과 영감을 얻은 소설이 있는데 그게 솔제니친이 쓴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이었습니다. 중편 소설인데 그때 이제 소련이 한참 계속해서 그때 공산당 체제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굴락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치범들을 막 시베리아로 이렇게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재판도 없이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경험을 거쳐서 그 이반 제니소비치라고 하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이 자기가 왜 거기에 왔는지도 모르고 거기 수용소에 갇힌 이 사람이 새벽 그 쇠망치를 두들기는 기상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그대로 사실적으로 쓴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이 전 세계에 아주 널리 퍼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979년 이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이제 소련하고 마지막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그 경쟁에서 소련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소련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고 소련 공산당 체제가 다 해체되고 다원 사회로 이렇게 바뀌어 나갔는데요. 그런 힘이 그 문학의 힘으로부터 저는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유세계 사람들이 소련의 그 인간의 그 존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는 그런 그 전체주의 체제에 대해서 각성하고 또 소련 내부에서도 그런 반체제 정신이 팽창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런 그 거대한 감옥과 같은 이런 그 소련 그 전체주의 체제가 이제 무너져 내렸고요. 소련 동구권 국가들도 다 자유화가 됐죠. 근데 이제 동양의 중국은 다른 분야는 많이 개혁도 하고 풀었는데
공산당 일당 체제는 아직도 풀지 않고 있고요. 또 북한은 거꾸로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말 들으셨겠지만은 여기 탈북한 정성산 감독이라고 요독 수용소, 요독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탈출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요독 스토리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만들어서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같은 데도 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는 아직도 한 30만 명 정도가 재판도 없이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상상력은 이런 그 인간의 존엄과 자유, 가치를 억압하는 체제로부터 이것을 해방시키는 그 힘의 원천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 문학의 상상력의 원천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라는 게 아주 지긋지긋하고 정말 정치로부터 탈출하고 싶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치로부터 떠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망을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직은 하도 우리나라 형편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정치로부터 제가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좀 떠나 있지만은 몇 년 동안 이제 완전히 손을 놓을 수 없어서 뭐 이렇게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떠나게 된다면 정말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열심히 소설을 읽고 시를 읽고 또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그런 활동도 하고 이런 그 문학도로 돌아가고 싶은 게 저의 로망입니다. 그때 되면 아마 문학사랑 여기 회원 활동에도 제가 열심히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뭐 과학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태양계, 지구라는 요 행성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 태양은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다. 항성.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태워가지고 열을 내고 빛을 내는 별입니다. 이 지구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구 같은 것은 태양을 돌고 있는 요거는 이제 행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행성이 지금 뭐 한 열 몇 개 되나요? 그리고 이제 그 행성을 도는 또 위성들이 몇 개씩 있어가지고 아마 태양계 안에 이런 천체가 아마 한 수십 개 될 겁니다. 뭐 100여 개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같은 저 항성이 우리가 사는 은하에는 한 6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6천억 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 명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와 같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이 지구가 아니라 저 빛을 내는 항성, 태양 같은 별이 6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한 70억 명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70억 명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것이 국가의 기본 출발이고 또 정치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존엄, 가치, 자유, 행복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바로 정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분야,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뭐 저런 형편이니까 빨리 북한을 자유화시켜서 우리의 품으로 이렇게 다 통일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뭐 통일이 되면은 이건 뭐 저의 생각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학자들 생각이 아닙니다. 저 밖에 선진국의 석학들이나 최고 연구기관들이 과학적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30년 정도 지나면 세계에서 한 대여섯 번째 강대국이 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20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9년, 30년 뒤에는 한반도가 통일이 곧 될 걸로 다 예측을 하면서 쓴 겁니다. 보고 분석한 것입니다. 세계 제일 강대국이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브라질, 그 다음에 한 6번째가 통일 한국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이제 그때쯤 되면 저 뒤로 쇠퇴해져 가지고 저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은 어떤가? 미국이 9만 4천 달러로 최고 부자고, 한 사람 한 사람 소득이. 우리나라가 9만 달러로 두 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동원해서 이 분단된 나라, 너무 오래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분단이 너무 당연시하고 편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통일한다고 하면 이거 통일이 쉽게 안 될 텐데, 통일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만 많이 생길 텐데,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뭐 독일도 뭐 한 1990년에 통일했으니까 지금 21년 됐네요. 그때 그런 걱정 많이 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막 통일하기 직전에 서독 국민들이. 그러나 이제 통일되고 나서 얼마나 독일이 유럽에서 최고 강국 아닙니까? 유럽도 통일시켜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북한 동포들을 정신적 힘을 키우고, 그래서 그 힘으로 북한 저런 전체주의 체제를 극복을 하고 평화적으로, 그래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통일 국가를 만들어서 더 자유롭고 더 이 사람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정치로 통일이 된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그런 강대국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냥 과장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과학적인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 최고의 투자 자문회사 연구소라든지 또 수많은 아주 석학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도 정말 그 우리 문학적 상상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우리나라는 뭐 이 문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 한참 전부터 이 무슨 그 K-팝 이것이 이제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BTS가 뭐 완전히 이제 석권하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대중예술, 최근에는 뭐 윤여정 선생님이 그 오스카 여우 조연상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클래식 분야에서도 뭐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영역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문학도 노벨 문학상이 뭐 이제 우리 품으로 올 날도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문화에 있어서 이제 세계 이제 최고의 역량으로 이렇게 폭발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을 이끌고 통일을 통해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강대국이 뭐 약한 나라를 이렇게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강대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사랑 회원님들께서 그런 큰 우리 사회의 그 큰 따뜻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마음으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원 일어나셔서 기립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패 문학사랑 문학신문 수석 상임고문 이인재. 귀하는 문학사랑신문에서 주관하는 명강사 초청에 초대되어 인문학과 정치란 주제로 기여한 바가 크므로 회원들의 고마운 뜻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9일 문학사랑신문 이사장 정혜정, 회장 황선기. 네.